네, 안녕하세요. 시노스트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프링 발표를 맡은 에이비어 고아라입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좋은 물 이스프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스프링 많이 드시고 계시고 잘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이스프링의 특장점이라든지 저의 사례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물 한 잔 다들 하셨나요? 우리가 굿모닝을 하면서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는 이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분들은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 하루에 1.5리터만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안 먹어도 뭐 큰일 나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물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분이 물을 많이 마시는지부터 체크를 해 드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신다면, 아니면 습관이 잘 안 돼 계신다면 그 이유부터 찾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구나. 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인지가 생기셨을 때,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 이스프링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서 같이 나눠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어 왜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은 70%를 인체에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몸속에서 혈액순환,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등 중요한 대사 과정에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만성 탈수가 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쉽게 피로하거나 무기력해지고, 두통, 담비, 비만 등의 증세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 만성 탈수가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를 일으켜서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많이 공부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이런 장표들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뭐 이제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들 이렇게 짧게 편집된 그런 동영상들을 이용하셔도 좋고, 이런 장표들을 가져가서 보여드려도 좋고, 또 책이 있으시다면 책에 밑줄을 쳐서 이렇게 가져가서 책을 같이 그 부분을 펴서 읽어드려도 좋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소비자분들에게 얼마나 물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얘기를 해본 결과, 또 이 물이 온몸 구석구석에 도달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신 물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우리 몸속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렇게 빠르지만 뇌에 1분 만에 도착한다고 하죠. 그리고 진짜 30분 만에 온몸에 도달을 하지만, 그 물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내 눈과 내 뇌와 손끝, 발끝, 내 신장, 심장, 간 모든 곳을 30일 동안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주고 산소를 운반하고 모든 노폐물들을 움직이고 3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깨끗한 물을 마셔야겠구나. 좋은 물을 마셔야지 내 온몸 구석구석에 물이 돌아다닐 때 좋은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더 와 닿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스프링을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굉장히
물을 잘 못 마시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따 뒤에 사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항상 입이 말라 있었고, 그다음에 피부가 맨날 건조해서 석건조가 너무 심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그 역삼투압 정수기를 썼던 거죠. 그때는 역삼투압 뭐 이런 걸 몰랐지만 지금 공부를 해 보고 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 보니 역삼투압 정수기를 굉장히 저희 집이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 물을 마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맛도 없고 물이 너무 텅텅 빈 물을 마시는 느낌이어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잘 해결이 안 나고 해서 항상 음료수를 사 마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보리차라도 끓여서 먹어야 물을 마시는 것 같지, 그 정수기 물을 받아서 먹는 게 너무 저한테 갈증도 해소가 안 되고 시원하지도 않고 항상 그 물을 마셔도 갈증이 정말 계속 목마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저는 물 마시는 걸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고,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먹는 사람이었어요. '저걸 돈 주고 왜 사 먹지? 저거 마셔도 목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도 만성 탈수였고, 현대인들이 되게 만성 탈수가 많다고 하죠.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만성 피로 같은 거에도 어린 나이였지만 시달리고,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물 부족 증상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심장의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혈액의 94%, 신장의 38%, 뇌에도 38%, 뼈의 22%, 연골의 80%나 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쪼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몸을 보면 물이라고 보일 만한 게 피 정도밖에 없지, 이게 물이 70%가 우리 몸에 인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물이 다 어디에 있나 하면서 쪼끔 이해하기가 쪼끔 어려웠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물이 우리 몸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정상적인 혈액이랑 탈수 증상이 혈액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보면서, 정상적인 혈액은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모양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탈수 증상은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적혈구, 백혈구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책 내용들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쪼끔 더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A 콘텐츠에 보시면 이런 재밌는 만화로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쪼끔 보면서 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운반한다. 산소가 이런 것들을 운반한다. 이렇게 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만화를 보니까 되게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배송세포가 영양분과 호르몬, 효소, 산소 등을 잔뜩 싣고 피의 강을 건너서 몸속 장기들에게 배송을 가고 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배송한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이건 17번 장기로 가는 거고 이건 장으로 가는 거고 배송이 맞네 했는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나요.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이 주인공 유미 몸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 피의 점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해서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송이 많은데 큰일 났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17번 장기한테. 음. "아침 배송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하니까 이 유미가 수분 섭취를 잘해 줘야 배송이 빨라지는데 하면서 열심히 세포들이 노를 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역부족이겠죠? 그래 가지고 이 세포가 "안 되겠다. 확성기 좀 줘 봐." 해 가지고 "유미야 물 좀 마셔 줘."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유미가 주인공이 목마르네." 하면서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는 이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몸속 세포들이 영양분을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루 8잔 이상의 물 마시기가 필수다. 이런 내용이 딱 나와 있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너무 제 몸속의 세포들에게 갑자기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물을 안 마시면 이렇게 얘네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너무 좀 직접적으로 와 닿아서 그다음부터 쪼끔 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현대인들, 저도 그렇지만 커피 정말 좋아하시죠. 하루에 진짜 두세 잔씩 마실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커피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영상으로 짧게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봐 볼게요.
점심시간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이제 가죠. 수분 보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커피에서 수분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요만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커피에서 카페인이 나왔죠. 카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뇨 자궁을 촉진시킨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수분이 없어서 지금 힘든데, 음, 카페인이 아니나 다를까 저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있던 조금 남은 수분마저도 다 휩쓸려 가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 이렇게 몸이 피로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만화로 보니까 조금 더 재밌고 실감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도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많이 나눠서 공유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로 하여금, 그러네.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하네. 내 건강에 물이 많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좀 물을 잘 챙겨서 마셔봐야겠다라고까지 인지가 되셨으면,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실지, 우리 시중에는 정말 좋은 물도 있고 좋지 않은 물도 있는데, 좋은 물을 찾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생각보다 요즘에 조금 생수 드시던 분들이 요즘에 뉴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안 좋다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생수가 안 좋대라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수기 물도 안 좋대. 뭐 그거는 미네랄이 없대. 그럼 결국에는 그냥 수돗물이 더 좋대. 막 하면서 약간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사업 시작할 때쯤만 해도 거의 정수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생수 드시는 분 조금, 수돗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만나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의외로 생수 드시던 분들이나 정수기 쓰시던 분들도 수돗물을 끓여 드신다는 믿을 수가 없어서, 생수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끓여서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좋음을 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린다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스프링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물을 드시나요? 수돗물을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고,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스프링은 정수기가 아니고 이스프링입니다. 네. 정수기와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이스프링을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랫동안 그 육상터 정수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사업하기 전에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엄마네 집에서 같이 지낼 때가 있었었는데, 저희 엄마가 먼저 정수기를 바꾸셔서 그 정수 이스프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스프링이 정말 좋구나.' 하면서 이제 사업도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또 됐던 제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프링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안 나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천에 한창 그때 그 녹물, 수돗물에서 빨간물이 나오고 막 벌레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막 생수를 사다가 막 아이들에게 막 제공을 해 주고, 저희 아파트에도 생수를 막 제공해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한창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뉴스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고 물에 대해서 쪼끔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 전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한강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한강 물속의 바이러스에서 항생제, 그다음에 이 의약품들, 약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기사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정말 당뇨약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이었는데, 마약에 취한 상어가 발견될 정도로, 정말 이제 이 바다에, 상어라는 거는 무슨 이런 얕은 바다에 사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 깊은 바다까지도 많은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이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찾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많은 약들을 그냥 버리죠. 저도 이제 아이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약물 받았을 때 남으면 그냥 이렇게 수돗물에 버리고 헹궈서 버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수액이나 링걸 같은 거 이렇게 맞았던 거 남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그냥 세면대에 버린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린 약들이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시 하천으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 다시 돌아서 우리한테 오겠죠. 근데 한강 하수 처리장에서 아무리 소독을 하고 걸러낸다고 해도 이런 의약품들이 다 걸러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약 때문에 알을 낳는 수컷 물고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성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암컷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수컷이 알을 낳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는 생식기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물고기지만 결국에는 그다음은 동물 그다음 사람까지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물속에 또 있는 위험 물질 뭐죠? 과부라 화학물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어 이 PFOS가 인체 발암 물질 1 군, 2 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벌써 전 세계의 99%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한 미군 기지 지하수에서는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지가 어 되었고 이 미국 연구팀에서는 이것들이 소암 발생 원인으로 딱 지목을 할 정도로 정말 위험하고 그런 독성이 가득한 물질인데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것들에 오염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 정수 처리에도 10 에서 15%만 제거가 되고 끓이면 수돗물 끓여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물들을 끓이면 농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끓이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SBS에서 나왔던 건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걸 먹이려고 우리가 모유를 먹이잖아요. 이 모유에서 도 과부라 화학물이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되고 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안전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전한 물을 엄마로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라 화학물이 이렇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 정말 어마무시하죠. 네. 그리고 생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생수는 뭐 이제 요즘에는 뉴스에 하도 많이 이제 나와서 "생수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쪼끔만 얘기를 해 드리면 금방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 호르몬 많이 검출이 되고 인공 에스트로겐도 검출이 많이 된다. 생식기에 극심한 생리통과 자궁내막증, 성조숙증,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 그래서 요즘 난임, 불임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 이제 후반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둘째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셋째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정말 요즘에 아기 낳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난임 말고 불임으로 판정된 부부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형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난임 불임이. 왜냐면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쪼끔 어렵게 사는 그분들 나라에 가면은 난임 불임이라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잘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 어떤 거를 바르고 있는지 어떤 생필품을 쓰는지 경피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현대에 들어서 정말 많은 질병들을 이런 특히 난임, 불임 이런 생식기와 관련된 이런 질병들을 많이 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진짜 또 하나의 문제죠.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수에도 많고 우리가 일반 쓰는 그런 수돗물에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머리에는 중추신경 이상, 목에는 호흡기 갑상선 기능 이상, 피부에는 피부염, 심혈관 유발, 그다음에 유방암, 그다음에
암 유발하고 전립선 생식 기능 저하 이런 모든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정수기 기름 고르는 기준을 정말 명확하게 이제 이런 소비자분들에게 의약품을 정말 이런 의약품들을 걸러줄 수 있는지 미세 플라스틱을 정말 걸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물 이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자면 그냥 좋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이유가 있죠. 아까 방금 보여 드렸던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을 다 여과를 시켜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정수기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기준도 NSF에서는 85%만 걸러준다 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메이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99%까지 걸러줄 수 있게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99%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여도 이렇게 좋은 정수기를 만들어준 회사 자체에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물속에 많은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호막을 요즘 박테리아는 그냥 이렇게 UV 램프를 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까지 가지고 있는 업그레이드된 박테리아들이 생긴다고 해요. 진화를 한 거죠. 그들도 변화된 환경에서 더 악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새로운 그 필터와 UVC 램프로 이것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99.95%나 제거를 할 수 있는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그런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19종에 대해서 여과 성능을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과부라 화학물, 아까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분해가 된다, 걸러줄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PFOA, PFOS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하도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이렇게 뉴스에나 일반 소비자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잘 사람들이 모르는 조금 변경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PFOA 프리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변형된 이런 물질들도 다 걸러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기를 보면 이렇게 1번 프리필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침전물, 퇴적물, 모래 등 큰 부유 물질들을 여과시키는 필터고요. 두 번째는 디펜스 가드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소남, 병원군들 미세 입자를 여기서 여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카본 블록 세 번째 필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류의약품이나 납, 수은, BS, VOCS, 그다음에 PFOA, PFOS 같은 것들을 발암 물질들을 여기서 다 걸러주는 안심 3중 필터 카트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카본 블록 필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 활성탄의 흡착, 흡수 여과 작용을 통해서 잔류 물질들과 그런 발암 물질들이 다 여기서 걸러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터죠. 그래서 다른 타사들에도 카본 블록 필터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압축 활성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면 길이 나서 잘 이렇게 여과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필터 크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필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스프링의 자랑이죠. 빠뜨릴 수 없는 게 UVC LED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죠. 세계 최초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VC 파장은 265에서 269 요 사이의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미생물이 취약한 파장을 맞춰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다 없애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의 구조를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이렇게 비활성화시키고 미생물이 증식이 되는 것을 방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99.9999%까지 바이러스는 99.99%까지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를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25%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최대 10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어 도움을 될 수 있는 램프팩이 없는 친환경 필터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NSF의 이런 모든 항목들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스프링 가격은 이렇게 퍼시스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스마트페이 36개월 개월 현대카드를 아메이 현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렇게 36개월 개월로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는 첫 달에 선급금이라고 해서 298만 8천 원을 미리 내시고 그다음에 36개월 개월 동안 35,900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일시불로는 152만 8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필터는 1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1년 후부터 1 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또 사례를 쪼끔 공유를 해 드리자면,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삼투와 정수기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 근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스프링을 공부하면서 알았고, 저희 집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엄마도 위가 굉장히 안 좋으셨고 특히 물을 잘 드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을 마시면 항상 속이 아프고 위가 아프고 불편하다 해서, 아니 상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사람이 건강하다는데 엄마는 물을 마시면 위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저도 물을 잘 못 먹으니까 '그냥 우리 집은 선천적으로 좀 물하고 안 맞는 집인가 보다.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 좀 다른가 보다. 물이 좀 건강에 안 맞는 그런 체질도 있나 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이유 없는 이유를 잘 찾을 수 없는 뭐라고 하죠? 만성 두통이 정말 심하셨었고 위가 정말 안 좋으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아메이를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이 같이 교회 다니던 언니였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무 이제 물도 잘 못 드시고 위도 너무 안 좋으시고 하니까 그 언니가 물을 계속 물병에 이렇게 떠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권사님, 이 물은 너무 좋은 물이라 괜찮으실 것 같아요. 속이 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 보세요." 하면서 일 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 저희 엄마가 그 물만 마시면 속이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이 쪼끔 안티까진 아니고 쪼끔 이제 아메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그래서 엄마가 그 하는 말을 저도 믿질 않았죠. 아니 무슨 그 물이 뭐라고 그걸 먹으면 속이 안 아프대. 그냥 엄마가 좀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졌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메이 정수기가 싫어서 엄마가 정수기를 이제 아메이 걸로 바꾼다고 했을 때 저는 왜 그걸로 바꿔? 애기도 있고 뜨거운 물도 많이 필요한데 왜 그걸로 바꿔?" 하면서 제가 말렸지만, 돈 내는 사람이 이제 저희 엄마였기 때문에 그냥 엄마 집이었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정수기를 이스프링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나서 저도 한동안은 엄마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언제 진심이구나를 제가 느꼈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친척집에 갈 일도 있고 이제 멀리 외출을 할 때도 있고 뭐 1박 2일 어디서 자고 올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엄마가 항상 물병에다가 물을 항상 꼭 필수품으로 챙기시는 거예요. "이 물 없으면 안 된다." 실제로 한 번은 이모 집에 가서 주무셨는데 물을 안 챙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 집에 있는 정수기 물을 드셨는데 속이 또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때부터 저도 쪼끔 '저 말이 진짠가?' 싶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가 할아버지가 장례가 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온 가족들이 갈 준비를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3 일치 물을 페트병을 막 구해 오더니 물을 3 일치를 싸야 된다며 막 물을 싸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엄마가 진짜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때서야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계속 그 물을, 자기는 이 물만 먹을 수 있다면서 그 물을 꺼내 드시고 하니까 친척분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물이냐. 무슨 생명수냐." 하면서 이스프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들도 생기고 막 설명도 해 드리면서 정수기 뭐 전달도 되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저희 엄마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고 아메이 영양제, 물 이런 것들을 바꾸시면서
정말 많이 건강해지셔서 주변에서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로, 저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 정말 우리가 아메이를 선택하길 잘했다. 물 바꾸길 정말 잘했다. 뉴트리라이트 좀 먹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물 마시는 걸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 스프링 물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안 나는데.' 하면서 지금은 물을 너무 맛있게 잘 마시는 사람이 되었고, 제가 저희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작업실에 정수기가, 타사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프링이랑 정수기 물이랑 비교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물을 떠 가서 정말 이렇게 상온에 두 개를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한 모금씩 이렇게 마셔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때 레슨생으로 오셨던 김치찌개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이거 물 한번 드셔 보세요. 진짜 달라요." 해 가지고 드셔 보셨는데 사장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물맛이 완전 다르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이제 소비자분들이랑 아니면 홈미팅에서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수, 그다음에 타사 정수기, 이스프링 이렇게 갖다 놓고서 물 맞추기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새로워진 이 스프링은 더 물맛이 정말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딱 애기인데도 뭐 마셔 보더니 "엄마 물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물이 한 번만 마셔 봐도 물맛이 정말 부드럽고 좋다라는 거를 누구나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이 스프링 전달할 때 솔직히 가장 쪼끔 힘든 구간이 가족들이잖아요. 특히 남편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차가운 물이라든지 얼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정수기 바꾸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얼음 없으면 안 돼. 우리 남편은 얼음 없으면 안 돼. 찬물 안 나오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당연히 계셨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이 심각하다라는 걸 너무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아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반대에 그 반대에 부딪혀서 "아 이제 못할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면, 요즘엔 어떤 대답을 많이 하시냐면 "아 그럼 그냥 남편은 금을 마시라고 하고 나는 이 스프링을 따로 또 설치를 해야겠어. 어차피 저희는 싱크대 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보이거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은 금을 먹으라고 하고 나는 애들이랑 이물을 먹어야겠어." 하고 정수기를 두 대를 설치하시는 집들도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놓고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 스프링을 마셔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미지근하지 않거든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수기가 이제 기간이 다 됐다거나 아니면 했을 때 자연스럽게 치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저의 파트너분들 분 중에 한 분은 남편이 좀 이렇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설치하는데 쪼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설치를 하고 1년 정도 사용했는데, 필터를 갈 때가 돼서 필터를 가니까 그 아파트가 쪼끔 연식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지역이 좀 오염이 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진흙 같은 것들이 완전 흑 색깔로 필터가 변한 것들이, 그런 필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거를 보더니 그때부터는 정말 '이스프링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지금은 이스프링을 너무 좋아하는 소비자로 바뀌었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는 정말 쪼끔은 이겨내고 이스프링을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남편 막상 드셔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정 안 되면 그냥 두 대 쓰시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례는, 요즘에 몸이 아프시거나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정말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먹거리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젊은 분들인데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신장은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약이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염된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 제일 무리가 되는 곳은 또 신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정수기부터 바꿔라. 물부터 바꿔라."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정수기가 빨리빨리 쉽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해 드릴 때도
우리 물을 마셔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 물을 떠다 드리다 보면 또 정수기가 많이 나가는 그런 전달이 되는 사례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기 물은 정말 너무 좋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병에 이렇게 해 가지고 떠다 드리는 그런 정성, 아니면 비교해서 마셔 보게 하는 정성, 그다음에 데모를 보여 드리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물을 사용할 때 마시는 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할 때, 진짜 하다못해 라면 끓일 때 이럴 때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기 많이 많이 전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프로모션으로 10 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근데 카드가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요렇게 4 가지 카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 어 10 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으실 수가 있고, 어 네. 현장 주문은 불가하다고 네, 여기 써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혜택이 있을 때 정말 더 이스프링을 많이 많이 전달하시고, 사업도 6, 7, 8 골든타임 우리 모두 화이팅하는, 그래서 모두 원하시는 핀들을 성취하는 한 해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